다양하게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succ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 산이 하나 있어요. 산에서 산 정상에 깃발이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이 깃발에는 크게 세 종류의 결과물이 꽂혀져 있어요. 자, 성공했다. 그럼 세 가지예요. 자,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뭘 얻으면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예, 돈, 하나 더 있는데 권력. 네. 세련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 명예, 권력 순서대로예요. 지금 보면 돈, 명예, 권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은 너도 나도 누군가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깃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공,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합니까? 아니면 무한합니까? 자, 돈, 명예, 권력은 모두가 가질 수 있을 만큼 풍족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갖는 유한한 것입니까? 유한하죠. 그렇죠. 돈, 명예,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끝 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어느 시점에서 내려와 주죠. 그래서 이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성공 패러다임은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승자가 되는 개념이에요. 더불어서 어떤 개념이냐면 돈, 명예, 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덜 가졌냐를 가지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팀장으로 있을 때 신입사원 연봉 계약을 할 때 연봉 계약을 하면 통상 노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첫 번째 연봉 계약. 이도영 씨 저희 회사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연봉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4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족해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비교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소희 씨한테 갑니다. 얼마야 물어보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이야기해. 나 얼마 아니야? 4,100이야. 열받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진영씨 얼마야? 물어봐요. 나 많이 받았는데 얼마? 빨리 말해. 3,900이나 받았어.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중간은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게 신입사원 연봉 계약할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 승진할 때쯤 되면 또 현상이 일어나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이 순간 누가 궁금해지죠? 100만 원 더 받았더니 소희 씨는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제가 대리 시절에 인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주로 선배님들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그 선배님 이번 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더 받던 놈보다 내가 올라갔구나. 근데 한 명 더 궁금해요. 쟤. 덜 받더니 걔는 어떻게 됐어? 이번에 그 선배님 축하해. 됐습니다. 아무나 되는구만.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요. 사실은 만족이나 성취감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성취감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돈, 명예, 권력을 지향하는 석세스 패러다임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근데 안 바뀌는, 건국 이래로 안 바뀌는 교육부 장관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정책을 결정해요. 지금까지.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불행해 보이기도 해요. 옆집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실력 있는 아이가 됐다가 굉장히 모자란 아이가 되기도 해요. 뭐예요? 내 안에 기준이 있질 않고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때로는 우월감 속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열등감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됩니다.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 아세요? 기껏 비교해봤자 내가 알고 있는 주변 몇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속에서 내가 열등감 가졌다고 우월감 가졌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을 지향하는 우리가
이 패러다임 속에서 돈, 명예, 권력 많이 가지시라고 직장인 학교를 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라고 이거 많이 가지시라고 지금 3일 동안 열심히 교육한다? 그럴 거면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안 하는 게 좋아요. 잘. 왜냐? 이거의 끝은 뭐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올해 작년이군요 벌써. 작년에 저기 아셈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분들 G20 그레이트 20개국이잖아요. 그분들 이걸로 치자면 베스트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분들 뭐 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리 다투 나오던데요. 누가 더 지위가 높냐 가지고. 여기 위에서 싸우냐 이 아래에서 싸우냐 지위만 다를 뿐 그 안에서는 똑같이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새로운 대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신입사원 필독서로 꼭 지정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력과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력과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원제는요. The Seven Habits of High Successful People이 아니라 The Seven Habits of High 이 성공 High Effective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원래 효과성, 채운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단어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관역을 딱 맞췄다,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미이고 또 빈 통에 물을 부을 때 다른 데 흘러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부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성공의 패러다임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특정한 네모난 통이나 세모난 통이나 아니면 자루 같은 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펙티브 해간다는 겁니다. 즉 경험, 지식, 기술들을 채워간다는 겁니다. 얘가 채우고 있는 것, 얘가 채우고 있는 것, 얘가 채우고 있는 것, 이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루 같은 데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네모난 통에다가 솜 같은 거 담으면 에너지가 소모될 거예요. 네모난 통에다 담아야 될 것, 자루 같은 통에다 담아야 될 것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은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향해야 될 방향과 목적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나랑 너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서로 자유롭게 살면 돼. 그렇지는 않아요. 비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쉬운 비교를 해요. 즉 나와 나를 비교해버리는 거죠. 자, 질문할게요. 무엇을 비교해야 돼요?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나. 그렇죠. 아, 역시 부산에서 온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부터 좀 알아봤어요.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데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비교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현재 나에게 채워져 있는 것과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현재의 내가 얼마나 더 채워져 있느냐.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얼마나 더 이펙티브니 세졌느냐.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규정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작년 이맘때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더 채워졌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더 채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이 통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직장인 학교에 지금 1일차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죠?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 8시간 동안 앉아 계세요. 자, 아침 9시에 나의 모습과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이 더 채워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다. 즉, 이펙티브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1000만 명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삶은 저와 비슷한 또래를 살아가는 20대 후반들에게 있어서 몇 등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식한 질문이에요. 감히 나의 삶을 누가 비교해요? 그럴 수가 없죠. 저의 삶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자신에게입니다. 왜냐? 내가 이거 비교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30여 명 추가해요. 28만 명이 됐어요. 밤에 들어가가지고 엑셀에서 추가하는 거 그거 기분 쏠쏠합니다.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저하거나 힘들거나 아 여기서 그냥 살지 라고 했을 때 제 엉덩이를 쳐주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비교해서 내 스스로를 피드백해서 이펙티브니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이제 하나만 볼게요. 미래의 그 어느 순간 나의 통이 꽉 찼을 때의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따라해 주십시오.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비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전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강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경험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스킬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강점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더 이펙티브니스해 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피드백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꽉 찼을 때의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게 충족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갔을 때 나의 삶에 특별한 만족감과 성취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과 기쁜 일의 차이가 있죠. 재미있는 일은 일시적입니다. 포상받으면 재미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은 뭐냐면 이게 충족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근원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세션이거든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오전에 재능 이야기도 했고 채우고 싶은 방향성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